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비와 눈이 이어지며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봄을 시샘하듯 날씨가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어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약 30cm 가까운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예상돼 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며 오늘도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비 또는 눈이 이어지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오늘까지 3에서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눈이 그치고 대체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인 어제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오전까지 울진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고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울진군 삼률리의 한 마을. 지붕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주민들은 마당에 쌓인 눈을 연신 퍼냅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됐던 울진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차 앞에 위에도 쌓였고 저쪽 길 등 위에도 쌓였고 아침에 막 제거했어요. 강풍과 눈의 영향으로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는 마지막 날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모처럼 휴일에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뭐 좋은 어떤 지역 상품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참여도 하면 좋은데 축제에 조금 아쉽네요. 주민들은 건조한 날씨 탓에 높아진 산불 위험을 해소하는 단비라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내년 비하면은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했거든요. 다행히 눈이 와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눈은 오전 10시까지 울진 금강송면에 29.5c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울진에서 주민 11세대가 사전 대피하고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동해안에 오는 5일까지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시의회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포항시의회는 그동안 정례회 본회의와 시정질문 때 제공해온 수어 통역 서비스를 임시회 본회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포항시 수어 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32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내일은 포항시장 등을 상대로 올해 첫 시정질문을 합니다. 전세 사기로 전국에서 수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1,000명에 이르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곧 시효가 끝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연장은 물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가 속출하던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기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도 해소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5억 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추가 인정이 있으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집계된 전세 사기 인정 피해자는 대구 573명, 경북 417명으로 1,000명에 가깝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여 10년간 머물거나 LH 감정가와 낙찰가액의 차이만큼인 경매 차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차익이 전세 보증금에 많이 못 미쳐 사기당한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LH 매입 이걸로 통해서 경매 차익금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걸로서 피해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진행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최근에도 대구 달서구와 구미, 경산 등에서 계속해서 전세 사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특별법을 최소한 1년은 더 연장을 해야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LH에서 빨리 매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지금 우선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이나 보증금 의무 신탁 등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국가적 혼란 상황이고 전국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국가 원로들을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건 보수정당 대표주자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도 70%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은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협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덕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51%인 1,540여 농가에서 57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3.1절을 맞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10명의 서훈이 확정됐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남겨진 기록을 통해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일제강점기 대대적인 쌀 수탈이 시작됐던 1920년대. 안동 풍산 지역에서 청년 농민 200여 명이 모여 풍산 소작인회를 창립했습니다. 지세는 지주가 부담할 것, 마름에게 주는 수수료를 없앨 것, 소작권은 5년 이상 보장할 것 등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에 부역하는 지주의 행포에 맞서 투쟁을 벌인 겁니다. 창립 1년 만에 회원은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표면적으로는 지주를 상대로 한 이 단순한 경제 투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시 농업 정책의 정점에서 이 지주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던 일제 당국에 대한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산 소작인회의 주축이었던 건호설 선생과 함께 창립 회원이자 간부였던 한 사람이 바로 안동 풍산 하리 출신의 이용만 선생이었습니다. 이용만 선생은 소작인 권익 향상 활동을 하다 1924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징역 10개월, 1926년에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용만 선생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공판을 받고 그 결과 여기 보시면 이용만 선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 같은 달 18일 영덕 영해면에서도 격렬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영덕 출신 이주득 선생은 성내동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본 경찰에 뺨을 때리다 체포돼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득 선생의 신분장 지문원지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지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좌, 왼쪽을 5개를 다 찍는 거고요. 이용만 이주득 선생은 올해 106주년 3.1절을 맞아 애족장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이들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 수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서 언론인으로서 문화운동가 민중계몽 활동을 한
봉화 출신 송이돌, 강원도 평창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된 영주 수능 출신 이호석 선생 등 올해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대상자는 10명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마지막 한 분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훈을 밝혀드리고 또 이분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포상 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경북 지역 독립운동가는 약 200명.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릉도는 지난 1일 3.1절을 맞아 독도 마을 어장에 어린 해삼 15만여 마리와 전복 종패 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해삼은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자연산 홍해삼에서 체란하고 부화시켜 울릉도 바다 환경에서의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해삼뿐 아니라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 가치 수산 품종의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AI와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범용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특정 분야에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경량 AI라고 불리는데 이 소식을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케이, 서빙고 3번 테이블에 손님 오셨다. 이동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메뉴가 뭐가 있어? 주인과 AI 또 손님과 AI가 서로 대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일이 프로그래밍하고 명령어를 주는 대신 말로 대화하면서 지시하는 업무 모두 AI가 대신합니다. 챗 GPT를 비롯한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준의 컴퓨터들이 모은 수많은 정보를 AI에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컴퓨터는 질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AI에게 보내고 AI는 학습된 지식을 동원해 대답합니다. 앞으로 AI가 탑재된 자율주행차 로봇들이 늘어나면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로봇들마다 탑재된 AI가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들에게 보냈다가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자율주행차나 로봇에게 적용하기에는 현재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도 생길 소지도 큽니다. 모든 것들을 서버로 보내는 거는 서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비용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민감한 데이터들을,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버로 다 보내야 되는 게 목소리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적이거든요. 모든 질문이나 요구에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경량 AI입니다. 휴대폰 크기의 컴퓨터를 탑재한 AI가 주어진 분야의 정보를 받아 스스로 학습하면서 로봇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컴퓨터에서 이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작은 로봇 그대로가 혼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학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량 AI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에 활용되면서 실용화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실무 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통폐합 학교 추진 업무 연수도 진행합니다. 올해 경상북도 내 10곳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청하 농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과 경주 경주농협, 울진 행복 농촌만들기 법인 등 400헥타르 규모입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건식 재분이 가능하며 밀가루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밥쌀용 벼 생산을 4만 톤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포항과 영천 등 3곳에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 설치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대여를 넘어 놀이와 육아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난해 기준 회원 수 19,0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 성금 중 15억 원을 활용해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설비 교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2025 울진컵 전국 오픈 볼링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동호인 중심 대회에서 프로 대회로 규모를 확대한 첫 대회로 프로 선수 420명과 아마추어 선수 14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프로 선수들의 결승 경기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봄을 시샘하듯 날씨가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어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약 30cm에 가까운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예상돼 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며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비 또는 눈이 이어지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오늘까지 3에서 최대 10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불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2m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김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김천도 5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문경도 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5도, 문경은 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6도 전망되고요. 경북 동해안은 강풍과 높은 물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와 눈이 그치고 대체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